우리 현장 취재 다녀오셨으니까 네네네. 오늘도 또, 준비된 아유, 현장 현장. 막장막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가 많이 다니고 낙동강 벨트 가져왔습니다. 키워드가 바로 낙동강 벨트. 벨트. 네. 예. 제가 낙동강 벨트 건너서 실제로 바다도 보고 왔어요. 광안리 바다. 광안리 바다까지. 예, 수영구까지 싹 다 갔다 왔습니다. 양산을 시작을 해서 양산, 부산, 창원, 다시 부산. 아이고 멀리 들어오셨네. 네. 차비 많이 나왔겠다. 서울에서 새벽 5시 12분 기차 타고 내려가가지고 하루 왼종일 돌아다니다가 이제 밤늦게 서울로 네.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요. 분위기가 매우 뜨겁다. 첫 번째. 뜨겁다. 예. 네. 두 번째 심판 여론이 거의 입 바로 앞에까지 와 있다. 이거 빨리 투표 날이 언제예요? 나 빨리 하고 싶어요. 사전 투표할래요? 막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 특히 제가 주로 만난 분들이 이제 민주당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지지자분들을 만나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국민의힘 취재 잘 못해요 요새. 취재 편의점 가면 큰일 납니다. 박대당해요? 네, 아니 근데 정말 저희 카메라가 우선 한번 나가봤는데 저는 이것도 조금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는데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 취재로 왔어 편의점이. 뭔가. 네, 예전에 제가 그 태극기 부대 취재할 때 마이크도 빼앗기고 카메라도 빼앗기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똘똘 말아요. 저기 어르신들이. 그래서 못 나가게 해요. 그래서 막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막 야단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현상이 제가 가지 않더라도 그냥 카메라만 보여도 너네 어디서 왔어? 취재 편의점 왜 PR을 여기? 바로 구분하는구나. 예, 그래서 네. 취재를 못하게 해요. 나가! 뭐 이렇게. 그래서 정말 저희도 한동훈 위원장 취재 현장 가고 싶은데 취재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사회학자들, 정치사회학자들이 정말 연구해서 이렇게 완전히 극단화된 그런 상황, 뭐 누구든지 자유롭게 취재 활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아니다. 그래서 참 걱정과 우려가 된다. 근데 요거는 좀 감안하시고 제가 국민의힘 쪽에 취재를 못했다는 점은 다음에 가면을 쓰고 한번 가볼까? 아니면 장성철 소장이랑 같이 둘 다 몰면 그래서 2배로 맞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보면 근데 굉장히 많이들 나오신다. 근데 일요일 날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저한테 툭툭 치시면서 제가 부산에서 계속 야당만 했는데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인 거 처음이라고. 유세 현장에. 예, 유세 현장에. 그 조국혁신당 굉장히 꽤 넓은 광장이었는데 거기 거의 다 채우고 그 뒤에까지 막 앉아 있고. 한 몇 명 정도 돼 보입니까? 그러면? 글쎄 얼추 한 1,000명 정도 넘어 보였어요. 요즘 1,000명이 쉽지 않죠. 아니,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는 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 갔었는데 거기도 그 계단을 꽉 채웠어요. 거기가 원래 정의당 자리거든요. 그렇죠. 예, 촛불 집회할 때 정의당이 거기가 항상 먼저 와서 거기 정의당 자리인데 그 자리를 조국혁신당이 차지했더라고요. 예, 꽉 채워. 어딜 가도 꽉 채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후보들도 되게 초반에 어렵다 그랬어요. 양산에 제가 김두관 후보 한번 인터뷰하자고 그렇게 얘기해도 못했어요. 양산을 뜰 수가 없다. 안 좋다고 했었어요 처음에. 매우 안 좋다. 절대로 뜰 수가 없다. 낙동강 벨트가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본인이 절대 이 밖을 나갈 수가 없다 이랬거든요. 근데 여전히 힘들다고 말하세요. 그러나 그는 웃고 있더라. 입꼬리가 위로 올라갔더라. 그리고 이제 창원에서 만난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허성무 후보. 예, 허성무 후보도 매우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끝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분도 입꼬리가 위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상당히 우세 지역이 많아지고 있고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가 쭉 분석을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 부산에서 민주당이 3석은 당연한 거고 그 이상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18석인데 전체가 그중에서 뭐 8개 정도까지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부산에서만? 예. 그러니까 상당한 거죠. 특히 이제 수영구 궁금하잖아요. 여론조사 결과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장해찬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서 반드시 정의원 후보 반드시 그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라고 했는데도 절대로 할 생각이 없다. 무소속 출마하기 전부터 할 생각이 없고
그러면 처음부터 자기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지 말았어야지. 이제 와서 지금 3파전을 만들어 놓고 후보 단일화 하지 않으면 무슨 민주당 이중대다 이런 식으로 네. 비난하는 게 말이 유동철 후보가 되느냐. 실제로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네. 3자 구도에서 앞서는 걸로 나온 조사도 그러니까요. 있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됐을 때 어부지리로 민주당이 당선되면 그럼 그 책임론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제가 다녀온 낙동강 벨트는 상당히 많이 흔들린다. 그리고 제가 부산이 디비졌다. 제가 현장 영상 본 것 중에 그 노정현 후보 네, 깜짝 놀랐어요. 직접 만나서 이제 준비되지 않은 질의응답을 시작했는데 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평가? 제가 예. 처음 봤어요. 그동안 네. 이번 그거 어디 총선 지역구예요? 예, 부산 연제. 연제입니다. 연제에서 김희정 후보하고 그 경쟁하고 있는데 이번 선거 들어서 그런 현장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지나가는 시민들이 차문을 내리고 막 빵빵 막 이런 거 못 봤거든요. 후보를 상대로. 네, 부산에서 처음 봤어요. 그리고 오토바이 타고 가시는 분이 힘내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처음 봤어요. 그런 요새 그런 분들 없어요. 요새 악수도 잘 안 하고 코로나 이후에 명함조도 잘 안 받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를 하시더라. 어디에서? 부산, 그것도 연제에서. 그런데 대체로 김희정 후보가 너무 지역구를 자주 바꾸고 그리고 또 좀 지역에 적극적이지 않으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반면 그 노정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계속 출마했어요. 대학 졸업하고 계속 도전을 한 걸로 계속 출마하고 그러니까, 네. 구의원 2번 당선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 진보당이잖아요. 그래서 종북 딱지 이런 거 심각하지 않냐. 그게 아니라 자기네는 지역 활동 계속하면서 가계부채 문제 너무 심각해서 그 무슨 부채 채무 상담사 네. 자격증을 따가지고 아, 동네에서 본인이 직접? 예예 아니 자기뿐만 아니라 당원들이 그래서 상담소를 열었대요. 근데 거기 와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채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좀 그만 세상을 떠나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빚 때문에 왔는데 내가 빛을 보고 간다 이러면서 여기 뭐 하는 데냐. 그래서 뭐 이런 정당 활동 하는 데다 당원 가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당원 가입을 했대요. 아, 이게 실제로 상대 후보가 주장한 거 보니까 그 칼갈이 하는 봉사 활동을 했나 봐요. 칼을 갈아주는 거를 이제 그 진짜? 노정현 후보와 주변에 계신 뭐 캠프라고 해야 될지 당원들이라고 해야 될지 그걸 상대 후보가 이제 굉장히 민중 속을 파고든 걸로 보고 이제 불법적인 행위 아니냐 이런 주장도 초반에 한 것으로 제가 좀 본 기억이 근데 있습니다. 동네에서는 근데 부산에 아주 독특한 정서가 있어요. 제가 취재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와서 친밀하게 막 반응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는 사람인 줄 알고 평소에 아시다 보니 오늘 처음 본 사람. 아, 그래요?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은 이런 정서에서 자기가 찍어야 되거나 좀 지지나 호감을 표시하고 싶을 땐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와서 지난번 그게 2016년 바로 총선 충청도하고 제일 다른 점이에요. 어. 여긴 표시 안 해요. 충청도는 어때요? 그런데 내가 놀란 게 그 저 공양미는 300석, 우리는 200석. 이게 청주에서 나온. 아니, 그러니까 네. 또 내가 아는 사람이 최초 개발자인데 아. 청주가 이렇게 바뀌는 수가 있구나. 그렇구나. 청주도 요즘 좀 변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201석 밀고 있는데 될지는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낙동강 벨트는 매우 출렁이고 있더라. 아, 예. 직접 가보니 그렇다는 거고 네. 실제로 김태호, 서병수, 조혜진 후보 이런 분들 지역구 조정을 해가지고 초반엔 스타트가 좋았는데 지금 각종 지표 보면 대체로 다 열세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영남 중진 험지 출마론 그다음에 이제 지역을 바꿔서 출마하게 하는 문제 이 전략이 옳았냐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거죠.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보면 옮긴 사람도 어렵죠. 새로 간 사람도 어려워. 예. 왜냐하면 새로 간 사람은 아저씨 누구세요? 이거거든요. 그렇죠. 인지도가 예. 낮아요. 그리고 옮겨간 사람은 조혜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어디라고 여길 와. 이렇게 해서 당원들이 올 때부터 반발을 붙이셨죠. 당원들이 예. 반발해서 사무실도 얻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도처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올바른 전략이었냐? 그래서 의석을 다수 확보했냐? 아니면 오히려 빼앗겼냐? 국민의힘 내부에서 처절한 반성이 필요한 거죠. 손자병법에 형세편이라고 있어요. 형세편. 네. 형세편인데 먼저 장수가 고민해야 될 게 형을 잘 짜는 거예요. 진을 잘 짜는 거거든요. 이게. 그 유비가 송권 정벌하러 오나라 들어갔다가 진을 잘못 쳐가지고 화공에 당해서 괴멸을 한 적이 있대요. 그 진을 잘못 짜는 거예요. 이게 모양이 중요한 거예요. 형이다. 이게 이제 공천 수습 이후에 이렇게 모이게 만드는 형. 그 다음에 새. 형이 갖춰지면 밀어붙이는 네. 그걸 기세라 그래. 그래서 형과 세요. 그걸 합쳐서 형세라 그래.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보면은 조금 이렇게 그 어떤 2월 말 이후에 서서히 3월부터 이 형을 갖춰간 건데 그때 새가 좀 부족하다. 부족했죠. 이런 네. 느낌이 좀 들었는데 그쵸. 그 새를 조국이 이제 받쳐준 거고 이렇게 예. 준 거가지고 그래서 형과 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전편이 있다고 네. 조금 뭐 길어질 수도 있는데 거기서 저기 뭐야 상대방을 이렇게 공략하다 마지막 일격을 가하는 걸 절이라 그래. 끊어버린다는. 저 끊을 절. 예. 절이라고 보는 거야. 그 지점을 잘 살피라는 거거든요. 그게 제가 보기엔 낙동강이에요. 다시 손자병법으로 돌아가면 이런 전략이 되는 건데 조국이 부산에서 국민의힘의 아킬레스건을 끊고 내가 아까 절이라 그랬죠. 절.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수도권에서 이제 저기 그 조금 이렇게 전투력 있는 민주당의 거기서 이제 목을 이렇게 하고 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중간이 됐다고 여기를 이제 광주 같은 데서 제가 저 이틀 전에 광주에서 유세를 하고 왔잖아요. 근데 너무 반응이 좋더라고. 광주에서. 광주 그럼요. 그 그럼요. 유튜브 녹색정이나. 스타니까. 네. 녹색정이다. 강은미 후보 전화로 왔겠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배를 치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그 이제 처음에 이제 여기가 끊어져서 이제 뒷 다리가 여기 아점어서 이제 해서 힘을 못 쓰고 마지막으로 수도권에서 결판을 내버리는 그렇죠. 이런 구도로 이게 흐름이란 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흐름이란 게. 예.